그러면 이제 데드투미의 번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데드투미를 보진 않았는데 영업글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항상 거론되는 게 찰진 번역, 찰진 이 욕 자막 이런 것들이 되게 화제됐었어요. 그래서 너는 주둥이를 닥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뭐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빡대가리들이 많지? 뭐 이런 거. 세상에 왜 이렇게 빡대가리들이 많을까? 이제 다 젠 대사인 거죠. 아무래도 젠이 좀 시원시원하게, 네. 입이 거니까. 그렇죠. 화를 참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맛깔나는 욕 번역이 되게 중요한, 아무래도 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장르들이 좀 이런 게 많죠. 이제 코미디라든지 맞아. 아니면 이런 뭐 블랙 코미디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예전에 이제 번역을 해오시면서 요거랑 유사한 작품을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그때 좀 힘들었던 점 있으세요? 꼭 뭐 이런 장르가 아니더라도 약간 좀 욕 같은 거 번역할 때. 어떠세요? 저는 욕을 살려줘야 되는 번역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주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아동 애니메이션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예 주인공들도 대사를 욕을 하지 않고 이런 비스킷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비스킷. 예, 그래가지고 아 귀엽다 이러면서 욕이 나와도 순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망할까지만 허용되는 수위예요. 그 위로는 얘기하면 안 돼요. 디즈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괜찮겠죠. 네. 네, 망할은 되는구나. 예. 네. 젠장 제기를 하지 말래요. 그것도 안 돼요? 예, 아동이 보기 때문에. 와, 아동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요새 아동들은 그래도 문화체육 교육이 아니에요? 되어야 되니까. 전장적이요. 그렇군요. 아까 생각했을 때 좀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에이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소통하는 데면 오히려 이렇게 좀 특색을 살려서 뭔가 욕설 같은 것도 어떤 스타일을 살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안 하고 그냥 제가 납품하면 그냥 끝나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주로 갔던 것 같아요. 망할이나 젠장이 약간 최고 수위? 굳이 욕이 대사에서 중요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럼 욕 말고 그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언어 유희 같은 건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번역할 때 되게 정말 이거는 영어식 농담인데 과학 다큐멘터리 했는데 그냥 얌전한 과학 다큐멘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너드들이 나와서 자기들은 재밌다고 생각하는 과학 개그를 계속 치는 근데 그런 노잼. 예. 근데 아무튼 지들은 개그라고 치니까 티를 내줘야 되나요? 이거는 맞아. 개그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개그가 계속 나오는데, 막 스키를 타는데 보통 스키가 아니고 뭐에 연결해서 어쩌고 저쩌한 업그레이드된 스키예요. 네. 그러면은 스키니까 눈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고 그러면은 또 그런 것도 살려줘야 되고, 또 어떤 거는 크레인으로 뭐 그 통나무 위에서 균형 잡는 그런 묘기를 부리는 또 이상한 애가 있어요. 일하다가 심심해서 해봤는데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원리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막 이런 걸 설명해주는데 통나무 굴린다고 나무 관련 조크를 계속하고 트리맨더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트리 패블러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나무랄 데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저는 머리가 빠져버린 줄 알았어요. 찢었다. 너무 좋은데요? 나무랄 데 없다. 그거 좋다. 그러니까요. 나무로 어쩌냐. 나무 이러면서. 그래서 나무, 눈 이런 거는 동음 이어도, 눈 같은 건 동음 이어도 많고, 나무 그렇죠,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붙여볼 때가 있는데, 뭐 어려운 그런 원소 이런 거 나오면 힘들어지죠. 막 산소 이런 걸로 장난을 친다. 뭐 벤젠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난 어찌해야 되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야죠. 너희가 먼저 재미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주냐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이런 거 해놔야 돼요. 약간 정말 비상시에 번역가들의 항변을 달아주는 자막을 잠깐 넣어가지고 가로치고 이것은 조크입니다. 원문이 원래 재미가 없었습니다. 번역이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욕은 사실 뭐 이렇게 맛깔나게 번역한 게 잘 생각이 안 나고, 저도 예전에 제가 번역하고 여기 나오신 손찬님이 감수하신 그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내용은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아무튼 그래서 뭔지 기억이 안 나. 네, 제목을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게 주인공들의 티키타카가 너무 많이 나오는 대사였고 그중에 또 얘가 랩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라임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얘가 이건 얘기해도 되겠지? 얘도 콤비인데 둘 중에 이름이 데일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막 둘이 약간 신분을 숨기고 어디 몰래 들어가서 뭘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 혹시 누구죠? 이러면서 저 완전 팬이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시선을 끌어보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막 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은 뭐 데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My name is 데일이죠. 근데 하면서 이걸로 라임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그거였어요. 웨일 고래가 나와가지고 뭐 친환경 단체가 뭐 고래들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건데 재미도 없고 이걸 어떻게 맞추지? 고래 웨일 막 이러면서 하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저는 어쩌고 저쩌고 이걸로 다 맞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내용으로. 네, 아예 다른 내용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낫죠. 네, 그래서 막 나에겐 뭐 먹는 것만 큰일 뭐 이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예산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내가 완전 게을러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없고 돈도 많이 안 받았다 이러면은 어미를 붙여. 내 이름은 데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 데일이 조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뭐뭐 하조 저조 이렇게 무조건 그냥 원문에서 조만 붙인다든지.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네, 아주 편리하죠. 굳이 네. 말을 지어내지 진짜 않아요. 편리하다. 그러니까요. 그냥 입니다. 존댓말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이거 꿀팁인데 나름 적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우리의 뭐 스케일은 헤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래퍼. 마이크 드롭. 저 그거 보면서 완전 쇼미 찍으셨는데. 이런 거 언어 유희 살려야 될 때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럴 때 네이버 국어 사전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국어 사전 들어가가지고 일로 끝나는 말 치면은 쫙 나와요. 진짜 국어 그래요? 사전에서? 왜요? 모르셨어요? 전 그냥 예. 구글에 쳤는데. 아, 저도 진짜요? 그냥 물로 끝나는 말 구글에 쳐오면 맞아, 이상한 맞아, 사이트 맞아, 광고 보는 맞아, 사이트 맞아, 그런 맞아, 거에. 맞아. 저는 그런 걸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 국어 사전에 다 모르셨어요? 네이버 네. 국어 사전이요? 네. 그게 된다고? 저 네이버를 안 그걸로 써요. 돼요. 뭐 일로 시작하는 말 해도 이게 짜르락 다 나오고. 그렇게 친절한 사이트였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네. 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나 네, 영어로만 되는 줄 네, 알았어. 그냥 하면은 일 어쩌고 짜르락 그 가나다 순으로 쫙 나와요. 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 자음만 쳐도 나와요. 헐, 기억으로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만약 신호등으로 개그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읒 히읒 이제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초성을. 그것만 초성만 딱 쳐서 검색하면은 그 초성에 맞는 단어가 짜르락 나와요. 끝말 이렇게 미친 나라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되게 굉장히 애용합니다. 쓸 때. 아주 그래서-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근육이 있는 줄이야. 그 영화에서 되게 개그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앤트맨 배우가 나와요. 이건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근데 앤트맨 배우가 나오는데 그 원문에서는 앤트맨이다. 그러니까 그 개미가 아니고 이제 아주머니들 앤트맨. 그래서 이 앤트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게 초능력이다 해가지고 그걸 또 그냥 말로만 하면 딴 걸로 바꿨으면 되는데 포스터가 같이 맞아, 나오는데 이게 문제야. 그 이제 중년 여성들한테 이게 둘러싸여 있는 포스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리지? 그래서 처음에는 엔터맨으로 하고 말았는데 이게 포스터가 나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살리지? 하다가 그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응 티귿 해가지고 쭈르륵 하다가 알통을 찾아가지고 알통맨이라고 바꿨어요. 오. 네, 그래서 알통맨이라고 번역을 한 적 있어요. 그때 정확히 뭐 중년 여성들을 홀리는 알통이 초능력이다 이래가지고 알통맨이라고 번역한 적 있었거든요. 하면 되게 뿌듯했어요. 오, 자랑하면 박수 한 번씩 연애들. 이런 거 좀 자랑해야지. 그래서 네이버 국어 사전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다니. 그러니까요. 그냥 사전 기능으로만 썼거든요. 단어를 맞아, 치고 맞아. 뜻을 알아보는 걸로만.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한번 오타를 잘못 쳐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네? 이래가지고 그럼 혹시 설마 초성 맞춰도 나오나? 해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야, 신기하다. 역시 집에 가서 당장 검색해보겠어요. 실수는 발견해요. 진짜. 근데 네. 이게 이런 말 맞춰줄 때 형식을 맞춰줘야 될 때, 뜻까지 같이 맞춰줘야 될 때, 힘들죠. 뜻까지 같이 맞춰줘야 될 때가 이렇게 말이랑 같이 시각
효과가 있어서 네. 내가 그러니까. 다른 말 쓰면은 그게 안 될 네, 때. 네. 맞아. 근데 이거 갑자기 그냥 정말 딴 얘기인데 네. 짱구 이런 거 보면은 네. 짱구에서도 말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짱구가 원래는 일본 만화잖아요. 네. 짱구가 이제 유머를 할 때, 그리고 보통 좀 약간 저질 그냥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리고 같이 시각 효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게 번역을 할 때 약간 이게 한국어에 만약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아예 바꿔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아 부럽다. 우리도 할 때. 맞아. 그 아예 바꿔버리고 싶다. 없고 이제 다시 아, 그리는 아. 그런 거 같죠. 네네네. 아예. 그게 좀 약간 부적절하다. 이렇게 뭔가 수위상으로도.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시각 효과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맞춰서 영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면 또 그 누군가의 일은 또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니까 또. 일자리 창출. 근데 어차피 CG를 보통 하긴 하니까 일본어로 돼 있는 거 같은 거 많이 가리고 바꾸고 하긴 하니까 겸사겸사 같이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일본 드라마 중에 그 고로 아저씨 나오는 그 드라마. 고독한 고독한 미식가 맞아요. 그게 CG가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보면서 저 직원들은 얼마나 갈려나갈까. 맞아. 저거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근데 확실히 그게 번역할 때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번역한 사람은. 진짜 약간 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 음. 아예 CGI 하는 그 역할이 따로 있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은. 영어 언어 유희 조크하고 발음으로 하는 조크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특히 이름 갖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라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얘네는 네. 같은 알파벳 쓰니까 그러니까. 알파벳 지들끼리 비슷하니까 그냥 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번에 팟캐스트 들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뭐 영어 알파벳 이름 가지고 장난 쳐놨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엄청 머리를 싸매야 한단 말이죠. 근데 가나다로 우리는 바꾸든가. 엄청 화가 난 엄청 머리 싸매 그렇게 했는데 거기 CNC인지 KMP인지 거기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봤는데 복분. 걔네는 똑같이 복분 맞아, 쓰는 거야. 맞아. 우리는 머리를 프랑스어, 싸매가지고 복분하는데 스페인어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라서 너 얘네는 날로 먹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갑자기 중력할 때 서러움도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서 조금만 삐끗해도 리젝션 팍 이렇게 빨간 것이 팍 이렇게 날아오는데 얘네는 우리한테 중력을 엉망으로 해서 영어를 개판 있는 템플릿에 적었거든. 우리가 그거를 오히려 뛰어넘고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맞춰서 해놓으면은 그 노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래서 빨리 동북아시아 미디어들이 패권을 장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드라마 번역을 했는데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전 세계에 가는 그 영상들을 하기 때문에 원어가 어쨌든 영어로 한번 번역이 돼서 오고 저희는 그 영어를 보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어를 되게 못하는 미국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왜 한 거야? 그거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야? 그분의 일이었는데. 맞아. 저 진짜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맞아, 네. 근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그 링크가 다행히 이제 원어 템플릿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노트를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거는 미스트랜슬레이션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언어 유희 조크가 나오는데 그때는 또 편하더라고요. 맞아. 왜냐면은 한자 네, 왜냐면은 같은 한자어를 쓰니까 그래서 대사 중에 지나가듯이 어떤 그러니까 여자애가 얘기하는 거 있었는데 점심은 중식이라고 하면서 왜 아침은 상식이고 저녁은 하식이라고 안 할까요? 아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하하, 너네 어쩌냐. 미국 애들 거기서 좀 먹어봐라. 사지롱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영어 템플릿을 제가 봤는데 그냥 캐는 거예요. Why do people call breakfast breakfast, 런치 디너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소리야. 와, 일말의 노력도 안 하고. 분개. 그러니까요. 이래서 빨리 아시아의 미디어가 근데 약간 패권을 장악해야 이런 건 돼. 벤치마킹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다른 언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당연히 하지만 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클라이언트가 꼽을 먹인다니까 너희 아. 요 서브젝티브 에러야 이거 원문의 뉘앙스를 못 잡았잖아 하면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급차분. 비서가 번역하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옛날에는 케이블 위주로 방송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심의 거치다 보니까 욕설 이렇게 나오면은 다 순화해졌잖아요. 젠장제기라 이런 식으로 문어체로 그래가지고 약간 인터넷 상에서도 뭐 이렇게 외화 번역 이런 거는 다 욕을 젠장과 제기랄로만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또 원문 수위에 맞춘다면은 쌍시옷 수준까지의 욕도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막상 진짜로 번역에 그 쌍시옷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로 할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맞아. 활자로 맞아. 딱 찍혀 있는 걸 볼 때랑. 맞아. 그래서 막상 쓰려고 해도 잘 안 써지고 진짜 이 사람이 너무나 온갖 감정과 사연과 서사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진짜 이 한 방에서는 이걸 써야 한다 싶을 때만 그렇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써지지 대사할 때 주인공이 F워드를 남발한다고 계속 쌍시옷 저쌍시옷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오히려 더 빈약해지는 거. 네, 오히려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데드툼이 번역을 찰지게 잘했다는 것도 여기도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읒으로 시작하는 욕설을 실제로 담아서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쌍시옷 들어가는 것도 쓰긴 하지만 그 실제로 원어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막 주둥이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욕 기분 나쁜 네. 기분 감정이 맞아. 안 좋아지는 그런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번역이 찰진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번역이 잘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우리 저때 언제지? 고스트버스터즈인가 하면 맞아. 그때도 맞아, 맞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죠. 네, F워드가 무조건 네. C이거나 뭐 네. 이게 돼서는 안 된다. 언어 구조의 특성상 네. 무슨 폐쇄어가 어쩌고 맞아, 맞아. 안 까먹었어요. 아, 벌써? 금방이에요. 까먹는 거 순식간이에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근데 뭔가 욕을 잘 살리려면 그냥 약간 그 북한 미디어 말투 네. 잘 구사하면은 좋은 찰진 번역 나올 것 같아요. 저 사실 그런 거 종종 써먹거든요. 오. 그래서 그 가끔씩 뭐 나발을 불고 있고. 개나발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개나발. 저 얼마 전에 실제로 자막 개나발 썼거든요. 오. 적어가야겠다. 개나발. 네, 개나발 이래가지고 오늘도 참 뜻깊은 용어를 하나 배웠다 이런 식으로. 진짜. 네. 근데 약간 그 외래 문화 유입이 좀 확실히 우리보다는 더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독창성 말이 있게. 아주 막 네, 그리고 잘 보존돼 있죠. 맞아요. 네, 순 우리말로 된 욕설이. 아주 찰진 욕. 네. 미드에서 굉장히 F워드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찰진 번역을 좋아하니까 번역가들도 사람인 이상 좀 욕심이 나잖아요. 좀 약간 이 대사를 좀 재밌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선 안 넘는 것 같아요. 원어 이상으로 번역가가 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그건 또 오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어떤지 파악도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재치 만점으로 옮긴다고 해도 이 캐릭터가 보여왔던 행동이나 뭐 발언 수위라 이런 걸 너무 달라지면은 그냥 생뚱맞은 게 돼버리는 거니까 좀 그런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조절하는 거, 지키는 거. 번역가만 재밌고 끝나면 안 되고 제3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재밌을 것인가?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작가들도 이걸 읽는 이 입장에서 이게 진짜 재밌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무슨 뭐더라? 독자의 눈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러던데요. 독자의 눈.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쓰는 사람도 동시에. 근데 번역도 한편으로는 창작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약간 메타적으로 보지 않고 재밌다 아주 잘 주다 내 번역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만 재밌고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수가 중요한 건데.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네. 보는 거. 감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확실히 진짜 2명, 3명이서 봐주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데드투미가 이제 블랙 코미디 장르인 만큼 이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니랑 주디랑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대사에서도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대중문화가 스쳐 지나간단 말이죠. 이런 블랙 코미디를 번역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둘의 유머 코드를 국내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최대한 전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음차를 할 것인가? 이제 번역가들은 그런 고민에 계속 부딪힌단 말이죠. 할 때마다. 예전에 작업을 하실 때 좀 이런 게 좀 힘들었던 블랙 코미디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코미디라는 게 이게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이걸 번역을 하려면 내가 원문을 이해하는 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선 뭔 소리지 싶은 이 단계를 넘어가는 게 맞아. 문제인 것 같아요. 코미디는 일단 뭔 맞아. 소리인지 알아야지 맞아. 이제 그거 옮기는 거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관련해서는 제가 옛날에 스탠드업 코미디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네.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런 코미디 같은 곳에서 진짜 레퍼런스가 특히 많이 나오죠. 주로 많이 나온 게 이제 대중문화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정치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온갖 사이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청소년 드라마나 네. 주요 시청자층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동 드라마나 청소년 드라마 같은 경우는 성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주요 시청자층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딱 봤을 때 바로 연상시켜서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출판 번역 같은 경우에서도 어려운 말 있으면 다 이렇게 풀어서 써주듯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해외 무슨 과자 브랜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이런 로컬라이징 말고 뭐 네. 개그 콘서트. 그런 식의 로컬라이징 말고 한국 화자가 봤을 때 자연스럽게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뭐라고 건 비유를 해야 돼?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막 지와 썬댄스라든지 델마 루이스 막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델마 루이스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그런 건 유명하지만 아무튼 좀 덜 유명한 영화다 이런 식이면은 콤비처럼이라든지 범죄자 파트너처럼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좀 아예 설명 자체를 번역에 넣는 식으로 풀어서 써준다든지 하는 것 같고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들은 잘 안 보잖아요. 오히려 미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맞아요. 이제 많이 보니까 어느 정도 미국 쪽 문화에 관심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게 많다. 상식이 있는 분들이 볼 네.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풀었으면은 좀 싫어하지.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것 나를 그런 게 무시하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딱 그 실제 원문과는 조금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죠. 포괄해버리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의견이 보이게 되니까는 아무래도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무도 모르는 얘기한다 싶지 않는 정도면은 원래 쓰는 원어 그대로 음차하는 걸 많이 했어요. 레퍼런스가 어떤 의미에서 쓰였는지를 우선 파악을 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하는데 무슨 90년대 시트콤을 제목을 언급을 했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급했을 때 그런 90년대 시트콤의 지금 상황을 빗대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 시트콤 제목 발음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 문장에 넣고 싶어서 넣은 건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음차를 해줘야 되겠고 아니면 제목의 뜻이 중요한 거라면은 음차를 하지 말고 제목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해서 제목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시트콤의 내용이 중요해서 이걸 상황에 빗대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시트콤이 그 옛날에 90년대 유행했던 뭐 농구부 시트콤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서 적어주는 원트릴이요? 그냥 그 시트콤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그냥 정해진 딱 하나의 답이 없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서 문제인 거지만 그건 그래요. 그리고 나는 정말 최선의 선택으로 해서 했다 한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꼭 나오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차를 해놓으면은 결국 시청자가 얻는 정보는 없잖아요. 영어 소리 나는 발음대로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제목을 뜻에 맞춰서 번역을 해주든지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발음을 살려야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을 때만 음차를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차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또 영상은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출판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서 써주면은 뭐 종이만 조금 더 들어간다 뿐이지 그런 게 없지만 자막은 이제 깜빡하고 진짜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확실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차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때. 근데 오히려 음차하면은 더 길지 않아요?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더 짧지 원스 않아요? 오퍼너 타임인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맥락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하니까. 그것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눈온 성탄절 이러면 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맞아. 근데 확실히 줄이는 면에서는 눈이 길어지네요. 성탄절로 줄이면 더 짧아지긴 하니까. 저 약간 작업했던 것 중에 영화였는데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그냥 그 맥락이 뭐였냐면 그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를 꼬시려고 내가 되게 문학 글 쓰는 사람인데 되게 문학에 되게 통달을 했고 막 아주 뭐 고뇌하는 어떤 문학
정면 같은 느낌의 뭔가를 어필하려고 냅다 되게 인용 문장 같은 뭐였나? 작품을 말했나? 그런데 제가 마침 되게 운 좋게 그걸 읽은 거예요. 어머. 근데 그거를 몰랐으면은 되게 저였으면 되게 헤맸을 것 같은 그게 무슨 미국 작가 중에 되게 일찍 죽은 데이빗 월러스 포스터인가? 아무튼 되게 그러니까 만연체 엄청 쓰는 유명한 네. 제 이름을 제대로 바르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작가인데 되게 운 좋게 제가 읽어서 그게 무슨 되게 유명한 그 에세이 제목이 무슨 가제였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제가 들어가는 되게 뜬금없는 제목이에요. 가제였나? 그래서 이거 모르면 왜 가제? 이렇게 해서 되게 오역을 제가 했을 것 같은? 그렇죠. 근데 그 갑자기 막 얘기하면서 하지 마. 고뇌에 젖은 그런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작품을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그냥 검색했을 때 되게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 이거 진짜 약간 기시감이랑 연결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도 번역할 때 되게 신기한 적이 있었던 게 분명히 내가 몇 작품 전에 어떤 레퍼런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번역하게 됐는데 그 작품이 들어온다거나 좀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특히나 이게 레퍼런스가 은근 또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저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다큐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되게 유명인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였더라?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스쿠버 다이버였나? 아무튼 그 사람의 이름이 거의 관용어처럼 미국인들이 쓰더라고요. 되게 스쿠버 다이버를? 스쿠버 다이버 맞나? 아, 아무튼 그 뭐 TV 방송도 하고 그 사람. 네네네네. 아, 근데 또 그 사람이 되게 나이가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또 어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지나가는 대사로 어떤 남자애가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사전 정보를 몰랐으면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되고 싶다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됐을 텐데 그 사람의 바이오그래피를 그 한 대사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거 있을 때 가끔씩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사이클 선수. 사이클 선수였나? 무슨 사람은 미국이냐. 아니, 그런 상황이 너도 있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아니, 사이클 있었어. 선수?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근데 진짜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진짜. 되게 많을 그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맞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경험이 쌓이면은 아주 침침찮게 되게 뭐 번역가의 이어진 세계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번역가들도 좀 미국 애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그런 좀 레퍼런스가 많이 되는 작품들을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번역한 건 아닌데 요새 원데이 에러 타임을 좀 계속 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원데이 에러 타임 드라마인가요? 예, 네. 넷플릭스에는 쿠박의 어. 이민자 가족 시트콤이에요. 이거 재밌으니까 보세요. 네네. 근데 원데이 에러 타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엄마 캐릭터 있고 딸 캐릭터 있는데 엄마가 워킹맘이라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미 다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재밌는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그걸 아쉬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딸이 어느 날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딸이 데려온 친구가 보통 친구 아니고 입술 까맣게 칠하고 음침하게 생긴 고수족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자꾸 야 너 박쥐로 변하는 것 좀 보여줘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뱀파이어나 마녀의 비유를 하면서 은근히 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치킨 중에서 치킨에 마늘 많이 들어갔다 막 이러면서 계속 놀리거든요. 또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자기가 직장에 가 있는데 그 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야 걔 나한테 날개 달린 원숭이 보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스피커폰 끌게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날개 달린 원숭이라는 게 이걸 번역을 할 때 과제 같은 식으로 내주면은 그냥 원숭이 괴물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날아다니는 원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날개 달린 원숭이라는 말이 나온 게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 서쪽 마녀가 도로시 일행한테 그 날개 달린 원숭이를 보내잖아요. 괴롭히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친구를 계속 마녀랑 흡혈귀에 비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그 서쪽 마녀에 비유를 해서 날개 달린 원숭이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오즈의 마법사 내용을 몰라. 그러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플라잉 멍키 이런 걸 쳐가지고 그 오즈의 마법사 비유라는 것을 정보를 얻을 확률도 적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렵다. 맞아. 정말 어렵다. 아까 이제 CJ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저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건 레퍼런스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긴 한데 뭔 얘기를 하다가 누가 리브 스트롱 같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인가?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스포츠 선수 다큐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사이클 선수 중에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클 잘 타다가 고환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암에 대해서 암 걸리면 무조건
무조건 죽는 거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암도 이겨내고 그리고 젊은 암 환자 맞아 젊은 암 환자의 경우 이제 나이 들었을 맞아. 때는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는데 젊었을 때는 뭐 젊은 암 환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늙은 사람들이나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젊은 암 환자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도핑 걸려가지고 잘리긴 했지만 맞아. 그 당시 들키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암 걸렸다가 복귀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미국 국민 영웅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단을 세워요. 암 환자들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그 재단 이름이 리브스트롱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봤을 때 리브스트롱 같네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네. 치면은 그냥 되게 라이프 코트 막 이런 것만 나올 것 같아요. Live strong, 그래 살아라 막 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왜냐면은 네. 굉장히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아. 어려운 단어만 검색해 볼 텐데 맞아. 쉬운 단어로 있으면은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문장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앞서서 그 다큐를 작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재단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죠. 신기하네. 알고 그러니까요. 맡긴 건지. 신기하네. 이런 거 검색하기도 너무 애매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근데 검색하면 검색하면 잘 나오긴 아, 그래요? 해요. 그게 근데 유명해가지고. 검색해야 되는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느낀 게 단어를 많이 모를 때 그러면 사전에 일일이 검색해야 되잖아요. 영어 사전에. 근데 확실히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거를 일일이 사전 안 찾고 좀 더 머리에서 좀 생각해서 하는 연습? 이런 걸 좀 해야겠다고 느낀 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전에는 저는 솔직히 번역 일을 할 때 내가 뭐 영어 공부하고 이걸 약간 연결짓기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막 번역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는데 이게 뭔가 일과 저는 연관되는 느낌이 잘 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단어를 확실히 더 많이 알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그냥 레퍼런스 포함해서 알면 확실히 작업 딱 할 때 효율이 엄청 올라가고 그 엄청 단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효율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진짜 한편으로는 검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영단어 하나의 뜻이 너무 많고 또 숨은 뜻이 있을까 봐. 내 숨은 뜻이 나올까봐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정말 그냥 되게 보편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넘어갈까봐 그게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사실 일하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단어도 검색해? 약간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근데 네. 영어는 똑같은 단어여도 옛날에 쓰였던 뜻이 지금에 쓰이는 뜻과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어젠가 이틀 전에 작업을 한 여행 요리 뭐 이런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크리스마스에 중동 같은 데 놀러를 갔는데 거기는 해가 쨍쨍하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지만 그들은 캐롤을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God rest ye merry soul 뭐 이런 식의 뭐 있었어요. 근데 그 메리라는 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메리 있잖아요. 저는 노래 가사를 찾아보려고 하도 고어가 많이 나오니까 검색을 해봤던 건데 그 메리가 옛날에는 즐겁다는 뜻이 아니었대요. 그게 강하다는 뜻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강하다. 마이티라는 뜻이 아. 메리였다고. 그래서 로빈 후드 있잖아요. 그게 네네. 원제가 로빈 후드와 메리맨 이건데 그게 속에서 즐거운 생활하는 그 남자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이티맨이라는 강력한 그 부대 집단 그걸 나타내는 거여서 그런 캐롤 거기서도 막 하느님의 축복,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우리들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받은 우리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가고 막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안 해봤으면 또 즐거운 남자들이라고 할 뻔했네. 휴 했었다니까요. 휴. 근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기억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그런가? 네. 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네, 메리라는 네. 뜻이 사실 그런 뜻이 아니래요. 그렇죠. 어디서 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사전 얘기한 게 약간 어려운 뜻인데 그냥 딱 사전 찾으면 딱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오히려 저도 너무 당연하고 쉬운 단어를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그냥 잘 지나갈 법한 거? 그거 할 때 약간 쓰는 시간을 위해서 좀 뻔할 수 있는 거 몇 개 약간 자주 나오는 거 약간 외워놓으면은 약간 좋을 수 있다? 서터님 뭐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손사님도 아.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저는 비슷한 거는 최근에 그 호주 드라마 할 때 네네. 호주 드라마는 제 기억엔 처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아는 영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애들이 계속 타 그런데 어딜 타가 타? 뭐지? 그래서 그게 근데 땡큐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좀 표현 같은 것도 같은 제가 안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랏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랏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같이 모두들 약간 그런 뜻으로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지역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모르면은 진짜 모르겠다. 저도 황당했던 거. 이거는 제가 번역하면서 한 게 아니고 보다가 봤던 건데 그 엘리언님이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영국 같은 데서 티 있잖아요. 그 진짜 차를 항상 가리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저녁 식사 얘기할 맞아요. 때 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면 차지 뭐야 했는데 그게 저녁 식사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티 준비해놓고 있어 이러면은 저녁 준비하고 있으라 막 이런 뜻이라고 그래갖고 거기가 약간 가볍게 먹는 식사. 그러니까 이게 디너가 만찬인데 이거 제가 그 무슨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근데 디너가 원래는 때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 식사를 몇 끼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긋하게 차려먹는 식사가 원래 점심 때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저녁 때로 시간이 바뀐 거죠. 근데 우리는 식사 자체가 시간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이. 우리는 점심을 원래 적게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점을 찍을 정도로만 적게 먹으라고 해서 점심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아침을 배부르게 먹고 점심은 나가서 농사일을 하니까 새참식으로 가볍게 먹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많이 먹고 이런 식이었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많이 먹는. 네, 일단 많이 먹고.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그래서 디너라는 게 그냥 만찬의 느낌? 그래서 이게 저녁이랑 연관짓지 않아야 될 때가 가끔 있는데 거기도 약간 좀 이렇게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 계층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막 티라고도 말하고 그게 약간 그런 계급, 계층 영어? 이렇게도 약간 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 문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라는 어떤 상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요새는 좀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거 뭐 미국 북미식 영어, 영국식 영어 하는데 영국식 영어라는 것도 그 걔네 사이에서는 또 되게 막 갈리잖아요. 호주랑 뭐 뉴질랜드 잘 모르지만 영국도 그렇고. 맞아요. 저 얼마 전에 호주 애니메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버블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러가 뭐야? 그랬는데 그게 개수대 있잖아요. 그게 버블러래요. 그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발 통일 좀. 근데 저는 그 재밌는 게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저 호주 드라마에도 얼마 나왔는데 보통 그 미국 드라마에서 풋볼이라고 그러면은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냥 보통 풋볼이라고 그냥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주 드라마에서 풋볼이 나와서 호주에서는 뭘 하지? 그걸 찾아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풋볼이 뭐 따로 있대요, 스포츠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 그냥 그것도 그냥 풋볼로 썼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죠. 왜냐면 주인공이 호주인이니까 자기들이 말할 때 호주인 맞아요. 풋볼 한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하이 가서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를 시키면은 그냥 스파이시 치킨버거지 상하이 스파이시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또 최근에 또 했던 것 중에 영국 축구 다큐인데 구단주가 그 캐나다 배우 있잖아요. 라이언 뭔지 딱 듣자마자 감이 왔어. 아무튼 뭐 그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드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면은 풋볼이라고 했으면은 그건 진짜 그냥 미식축구였겠지만 그 사람이 또 영국에 가서도 풋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그냥 축구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맞아. 이것도 다 파악을 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그게 있다. 그 생각했어요. 진짜. 왜냐면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제가 번역하고 이제 선사님이 감수해 주셨죠. 아니 정말 근데 좀 어쩜 그렇게 창의력이 없이 발로 한다고 다 풋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바구니에 넣으면 바스켓볼. 맞아. 근데 심지어 미식축구는 손으로 잡잖아요. 맞아요. 잡고 아니 애초에 발로 차는 건 별로 없던데. 아니 그냥 좋게 럭비라고 하지 왜 풋볼이라고 하냐고요. 걔네가 이상한 거예요. 공도 원래 럭비가 다 있고 그 럭비 종류도 다 막 캐나다 럭비 뭐 어쩌고 럭비 저쩌고 럭비 이런 게 있는데 지들은 럭비가 아니고 럭비랑 또 다르대요 규칙이. 그래서 아니요. 지들은 지들이 하는 것만 본다 이거죠. 규탄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전통 코너인 맥박 지수 공유할 시간입니다. 손타님이 고르셨으니까 몇 점이실지 그리고 간략한 이유.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전 4점? 4점. 4점이면 높은 건가요? 예. 높은 거죠. 그래요? 그럼요.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면 높은 거죠. 저는 재밌게 보긴 했는데 왜 깎았냐면은 드라마가 너무 몰아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볼 때 약간 턱턱 걸리는 면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건이 많으니까. 약간 완급 조절을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팍팍팍 치고 가니까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쉽고 그래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봐서 그래서 4점. 4점. 저도 4점입니다. 이유는요? 저 시즌 1이 진짜 재밌어서 시즌 1만 두고 보면 5점인데 좀 갈수록 자기 반복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뺑소니 얘기로 계속 반전을 주는데 저는 좀 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좀 뒤로 갈수록 자극을 위한 플롯이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4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시리즈.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먼저 말씀하세요. 사토님 먼저 말씀하세요. 저도 시즌 1은 재밌게 봐서 5점이었고 이후로는 4점. 왜냐면 보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결말이 너무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마지막 화 자체는 계속 괜찮았는데 오직 그 끝에 마지막 30초? 거기서 0.5를 깎아서 저는 3.5. 그게 이제 제니 말하려고 하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마지막에 딱 나 할 말 있어 이러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다음 시즌 계획이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캔슬을 시켰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걸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애초에 딱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엔딩을 계획을 했다는 건데 저는 그런 엔딩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모든 고생을 끝냈고 아까 손차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화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마지막엔 다 이제 권성진학도 다 됐고 이제 다 각자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야 드디어 이 드라마는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한숨 돌리고 살아가겠구나 하는 순간 아닐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정말 재밌게 봤고 좋은 드라마였지만 저는 그런 엔딩이 정말 싫기 때문에 아마 역대 한 드라마 중에 가장 맥박 지수가 낮은 점수가 아닐까. 저 약간 충격받았어요. 사또님이 이렇게 낮게 줄 수 있는 분이었다니. 거의 매번 5점이셨는데. 네. 오픈 엔딩을 안 좋아해서 3.5점. 저는 제가 진짜 딱 3편 보고 4편 봤구나. 4편 보고 이제 보고 나서 저는 사실 막 엄청 마음고생도 안 하고 이거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만 슉슉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결말에 뒤통수를 맞았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되는 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면 저 젠이라는 사람이 평온함을 감당 못하는 스타일인가?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평온함을 되찾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젠이 행복한 듯이 막 가족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얘는 계속 슬퍼하고 있잖아요. 주디를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주디가 살던 곳 문을 계속 바라보고 울먹울먹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좀 행복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주디가 갔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왜냐면은 벤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디저브 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자기는 얘기는 하지만 젠도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시청자들 보고 뒷내용 상상해보라고 그냥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열린 상상하고 결말이. 떠먹여졌으면 좋겠어요, 결말. 이게 원래 왜 오타쿠시면서 약간 망상이 피어나는 걸 좀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렇지만 아예 엔딩 어쨌거나 배드 엔딩으로 끝났다, 새드 엔딩으로 끝났다 하면 어쨌거나 결말 닫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말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공시는 말든 나만의 길을 개척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쨌거나 오픈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잘 상상해봐 이렇게 열어주는 게 저는 그냥 싫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나를 그냥 휘두르고 실컷 놀아주다가 갑자기 이제 너가 알아서 놀아 하고 던져준 것 같은 그런 기분. 당신나간 기분, 소외당한 기분, 나만 쓸쓸히 남아지는 기분. 자기들 있으면 끝났는데 나만 혼자서 아니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너희끼리 이렇게 가버리기야 싶은 그런 마음 아시겠나요? 예.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엘리언님. 선생님은 그럼 몇 점? 저요? 저 그냥 평이하게 4점. 네. 왜냐면은 일단 제가 그래도 볼 때 끊지 않고 본다는 것은 집중을 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맞아. 한 10분 이상 못 보거든요. 항상 끊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4점.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시즌 1은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즌 2도 좀 보세요. 네. 그 얘기를 다 듣고 저는 4.5랑 5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얘기 듣고 저 5점 해야겠네요. 저 근데 사실 이걸 좋아해요. 딱 사토님 말씀하신 정확히 그 지점을 좋아하고. 사람이 이렇게 취향이 달려요. 그게 저는 좋은 게 요즘 드라마들이 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그냥 해결을 막 잘 정돈해서 해주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린 그 세계에 남아있고 덩그러니 그러니까 덩그러니 나만 이렇게.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겠어. 이게 제 성격이 이상한가? 저는 그냥 나 혼자 마저 놀아야겠다. 근데 그게 의도한 방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역량이 안 돼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버린 거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 맞아. 그건 약간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단은 처음 봤을 때 그 기억이 좋고 첫 시즌 봤을 때 기억이 좋기도 하고 이렇게 열려있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좀 일단 열려있는 게 좋고 이렇게 좀 대사를 할 때 머리를 많이 써서 이렇게 하고 이걸 일로 하기는 싫거든요. 데드투미도 일하기는 싫은데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웃기려고 막 노력하는 말로 그런 거를 전 좀 좋아해가지고 코미디 자체를 즐기시는 편이라서. 그리고 그냥 그런 캐릭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쟤는 제가 저한테 좀 되게 새로운 캐릭터? 제가 막 되게 좋아하진 않은데 근데 어쩌고 약간 보면 그레이 아나토미의 메러디스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메로디스에 대해서도 저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되게 네. 그레이 아나토미가 메디컬 로맨스의 정석이잖아요. 그쵸? 근데 메디컬 로맨스도 로맨스니까. 근데 로맨스 여자 주인공은 대부분 사랑스럽고 발랄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메로디스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음침하고 좀 사람이 꼬여있고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로맨스가 들어가긴 하니까 로맨스부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되게 신선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평을 봤거든요. 이런 음침하고 좀 꼬여있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제시카 존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좀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젠 같은 경우에도 좀 여자들은 참고 억누르고 다정하고 발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 참지 않고 발랄하지도 않고 별로 다정하지도 않고 그런 캐릭터니까. 이런 캐릭터들은 꼭 술을 많이 마셔요. 맞아요. 건강한 생각을 바랍니다. 메르디스도 데킬라를 그렇게 참 그러니까요. 좋아하죠. 저는 약간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막 비슷하진 않은데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러고 약간 주디 캐릭터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주디 그러니까 그 답답함에 대해서 약간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럴까 약간 고민이 들 만큼 좀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그 영화 중에 해피 고 럭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좀 옛날 영국 영화인데 그 셀리 호킨스 맞나? 그분이 약간 주디 같은 캐릭터예요. 막 싫은 말 못하고 막 엄청 답답하게 하다 마지막에 또 여기서도 약간 소리 막 지르고 약간 뭐 어떤 나름의 그런 시도를 하고 약간 끝나는 그런 영화인데 남이 봤을 때 너무 답답한 캐릭터인데 내가 혼자서 하는 어떤 고군분투 같은 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약간 같이 약간 생각해보게 하는 그래서 뭔가 그냥 그 캐릭터가 좋기도 하고 그냥 여러모로 이번에 데드투미 보면서 그냥 넷플릭스의 한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좋아했던 그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그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든지 약간 많이 겹쳐서 생각이 들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녹음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게스트님의 소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긴장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다들 네. 되게 편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나?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만약에 되면은 물론이죠. 너무 좋아요. 레귤러로 참석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앰프도 하나 들고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를 빌려야겠네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네. 게스트한테서 끝까지 콘텐츠를 뜯어내고 뭔가 배운 것도 많고 저는 사전에 검색하는 그게 너무 그래요. 약간 너무 충격받았어요 오늘.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니. 네이버 주제에 그런 고차원적 기능이 있다는 말인지 어디 건방지게 그런 숨겨놓고 사냔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홍보 좀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맨날 챗 나한테 GPT 시대에 말이야. 맨날 나한테 맞춤법 맞추기나 하라고 그러고 퀴즈 내고 오픈 사전 참여하라고 나한테 시키고 번역가들이 이렇게 쌓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소감을 한 명씩 아. 말할까요? 맨날 하는데 무슨 소감이에요? 근데 맨날 소감 맞추고 하잖아요. 해요, 올해 해요. 예. 먼저 하세요 그럼. 네. 하세요. 뭐 소감 하실 거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소감 꼭 하고 싶어 하시던데. 아니 항상 소감 나라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이러면 하기 싫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
저희가 조금 일정이 어려웠어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만나긴 했는데 한 달 만에 만나서 얘기해도 재밌었다. 네. 네. 아,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다들 반가웠고, 네. 이제 손차님하고는 주로 이제 메신저 상에서, 작업용 메신저 상에서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얼굴을 뵙긴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랑 뵌 거라서, 이렇게 같이 작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러 올 때마다 되게 부담을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수다 떠는 마음으로. 저 같은 내향인에겐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저희가 이게 점점 뭔가 사전 제작 방송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뭔가 시즌 1 때는 거의 녹음하면 거의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시즌 2는 좀 더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약간 지켜보게 되는. 그리고 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좀 제가 또 저희 운동 얘기할 때도 좀 얘기했는데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힘을 빼는 훈련 같은 것을 이렇게 뭔가 새로 게스트 저는 오늘 손자님 처음 뵈가지고 이게 사실은 저희 대체로 다 내향인 아주 내향인의 모임인데 또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저의 사회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원래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팟캐스트는 좋은 게 미리 말할 주제를 정해놓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닌가 이어서 좋기도 하고 저도 오늘 손차님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몰랐던 정보들도 알아가고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 시간이 허락된다면 밤새도록 계속 얘기할 사람들이네요. 맞아. 이 소설 리뷰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기운을 빌려 소설 리뷰 녹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